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종부세 칼날이 겨눠지자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가져가는 대신에 그리고 나머지는 되팔지 않고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봐야 될까요? 실전부동산 고고 보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는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모두 연락 주세요.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종부세를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네, 3일 전에요. 정부의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확정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확정 발표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이제 국회 본회의안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대로 종부세 인상안이 적용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탄급의 규제가 될 것이다, 인상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나와보니까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총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인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세비가 약 4천억 원에서 1조 4천억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비가 더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700억 정도에서 적게는 1,700억에서 많게는 한 4천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세비가 더 거치는 이런 종부세 인상안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저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공시가가 매년 4월 달에 이런 단독주택은 시에서 이런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시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공시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율을 곱해서 그다음에 종합 합산 세율을 또 곱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대체 몇 프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원래는 현재 단순 비율로 80%로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을 90% 그리고 100%까지 인상을 하겠다 매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확정된 것은 2019년까지 85%까지, 그다음에 2020년까지 90%까지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상을 했던 100%까지는 아니고 90%까지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이 오늘 확정이 된 거고요. 주택분 세율 과표 6억 원 초과 이 구간율은 0.1%에서 0.5%까지 인상이 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한테 이런 세율을 더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율에 이런 발표된 그 세율에 거기에다가 0.3%를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의 어떤 해당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 2주택자는 아니고 3주택자, 우리나라에 11,000명 정도가 3주택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11,000명한테 0.3%를 더 부과를 해서 추가로 세율을 걷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율 과표 구간별로 0.25%에서 1% 인상을 했고요. 별도 합산 토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억 원 이하는 그대로 갑니다. 0.5에서 그대로 0.5%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6억 원에서 12억 원에는 현행은 0.75%인데 0.1%가 플러스를 됐습니다. 0.85%고요. 그래서 0.5%에서 0.1%까지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6억 원 초과되는 다주택, 3주택 이상자는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0.3을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네, 전부 다 0.3을 플러스를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세율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지를 나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는 1%에서 3% 인상을 하고요. 별도 합산 토지, 공장에 딸려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 0.5에서 0.7%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세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7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세율을 걷게 된다라고 하면 적용해서 걷게 된다라고 하면 약 1,521억 정도가 더 거치게 되고요.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도 5,450억 정도 더 거치게 되고 별도 합산 토지는 450억 정도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돼서 인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산 방법을 한번 볼게요. 공시가격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죠. 그리고 합산해서 6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2억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억을 하면 되겠죠. 6억을 하게 되면 6억이 바로 공시가격이 되고 거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 2019년 85%를 적용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진에 관련된 부분은 구간별로 틀립니다. 12억 이하는 150만 원, 50억 이하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주택자 같은 경우 9억 원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9억 원 이상, 만약에 12억이다라고 하면 9억 제외하고 3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이 돼서 나오는 금액 자체는 현행은 약 75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인상안이 발표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5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주택자 이상도 0.3%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억 같은 경우는 9억 빼고 6억을 빼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현행 150만 원에서 159만 원까지 9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이 내용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한다라고 인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투명하게 과세를 하고 그리고 샀다 팔았다 투기 형식의 어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애국자들한테는 이렇게 세율을 절세 효과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감면,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배제되고 재산세 감면되고 그리고 거래세, 마지막 거래세죠. 양도소까지 양도소까지 비과세될 수 있는 그런 절세 효과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이런 매물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특정 지역,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성우 대표가 무료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 공개하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재역 12번 출구와 외교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예약 전화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죠?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른 부분이 있는데 넉넉한 시간대에 같이 이제 서로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을 또 풀어드리기도 하니까요.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짜 정보부터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3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2,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입지 여건 개발효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기재부 관계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그만큼 가격적인 상승분이 충분한 지역인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의 한 복판이고요.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이 바로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인데 지금 이 곳은요. 9호선과 그다음에 분당선이 만나는 지점 환승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2호선, 7호선, 9호선이죠. 그래서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이면서 세로축인 분당선까지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성동의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해당이 되는 한전부지의 현대자동차 GBC 그리고 탄천을 지나서 종합운동장까지 여기에 앞으로 새로운 직장인 인력들이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새롭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적은 소형 주택을 이렇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세대들이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밀집 지역인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저항감이 있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나 월세가가 매우 높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동 바로 옆에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삼성동과 논현동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논삼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경계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학동초등학교, 유명한 학교죠. 재벌 2, 3세들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언주중학교,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군이 좋은 지역인데 이 보건사로 주변으로 작년에 한 24개의 빌딩들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많이 이쪽을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비싸니까 이 주택가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들이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희소 가치 면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가격이 5억 8천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적인 부분이 매우 높은데 이 지역에 지금 보면 그 직선상으로 봤을 때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봉은사역에서 급행열차를 타게 되면 한정거장이죠. 왜냐하면 삼성중앙은 중앙역은 완행이기 때문에 급행열차를 타면 바로 봉은사까지 한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나 그 마이스에 관련된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봉은사역에서 한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 서초대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오늘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강남역, 교대역, 서초역 2호선 라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라인이 이게 쳐 있는 곳들이 지금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구로 돼 있죠. 진흥 아파트와 그다음에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그 49필지가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있는 이런 토지주들한테 일단 선기부 체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필지를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000%까지 올려주고 종상향 일반 상업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이익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 시에서는 약 1,800억 정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서 이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서초대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국제기록 복합지구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 대기업 위주의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 지역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주거 지역인데요. 건물도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2018년 12월 준공이고요. 이 노른자 땅에 그 선정능력 3분 거리 이 노른자 땅에 지금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특이점인데 대부분 필로티 주차장을 하는데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돼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이 꾸며져 있는데 방과 거실과 그 투룸인데 방도 크고 거실도 큽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학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좋고 직장인들한테도 인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건물이 이제 호실이 정해지고요. 3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다른 물건들보다 조금 금액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평수로 13평이라는 얘기죠.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11평에서 12평 사이인데 한 평에서 1.5평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조건부 계약입니다. 임대를 맞춰서 분양 잔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임대 조건부 계약이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5,9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월세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금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다녀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알짜 정보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지난 2018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8,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통호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매력에 주목을 해보면서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어떤가요? 네, 용산구의 어떤 가격 지가의 상승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만큼 용산 마스터 플랜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됩니다. 7월 아니면 8월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발표 부분 때문에 지금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용산구 청파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보면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이 옆에 있으면서 4호선 숙대 입구역 바로 이제 4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속해 있으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물건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녹지가 잘 꾸며져 있다는 거죠. 이쪽에 보면 숙대 입구역 건물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남산과 민족공원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 보면 여기 남산 그린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녹지 공간이 형성이 돼서 남산과 민족공원을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원효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바로 남산에서 남산 그린웨이를 통하고 그다음 민족공원을 통해서 이 강변북로 상층부 녹지 공간을 거쳐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보행로가 개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용산 마스터 플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과 그다음에 용산 업무지구가 있죠. 349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이런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족공원이 형성이 되는데 약 6개로 나눠져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만큼 녹지 공간이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일단 교통의 호재입니다.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죠. 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오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하철 타고 이게 움직이기에는 한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5년 정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산 자체는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지구 강남과 같이 이런 핵심 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의 어떤 연계해서 영등포 여의도지구와 고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지어지게 되죠. 자, 건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입니다. 여기도 역시 2개의 동인데 29세대인데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직접 오셔서 내부를 살펴보시고 화장실이 2개라는 게 특이점이죠. 아무래도 숙명여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 학생들이 어떤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꾸며져 있고요. 유럽풍으로 고급적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에어컨과 아일랜드 식탁 이런 식으로 풀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2개 층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4,500만 원입니다. 용산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높은 지역이고 향후에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주거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이 맹지도 많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있지만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시 차원의 재개발이나 이런 쪽도 염두를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3억 4,500만 원,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6,500만 원이 되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8,500만 원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렴의 찬스입니다. 예, 청파동 다세대 주택 다녀왔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성우 대표가 실전부동산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양재 윙근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약은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네. 세미나가 이제 양재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좌석이니까요. 충분히 이제 많은 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황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적절한 장소에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석 바라고요. 1부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